도서출판 하기사가 주최하는 금요 북토크 골목에서 만난 저자. 안녕하십니까, MC 하승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금요 북토크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서 아동기, 청년기, 그리고 노년기를 거치죠. 어린 시절을 어떻게 지냈느냐가 청년기에 영향을 미치고, 또 청년기를 어떻게 살아냈느냐가 노년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삶은 한 시점으로 말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또한 삶은 혼자 살아갈 수도 없잖아요. 함께 더불어 웃으면서 살 때 행복할 수 있는데요. 오늘 모실 저자는 그 행복의 시선을 청년에게 두신 분입니다. 멀리 있는 누군가가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지구의 반대편이나 수도권 이런 곳이 아닌 바로 이 지역에 있는 청년을 살리고 청년은 다시 지역을 바꾸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행복한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해오신 분이십니다. 전 대구광역시 청년정책과에서 과장으로 일을 하셨고요. 현재는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바로 현수막에 되어 있죠. 청년의 내일을 여는 해방일지의 저자 김요한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금요 북토크에 초대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죠. 그런가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앞서 잠깐 소개는 했는데요. 직접 소개해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요. 간단한 소개와 또 오늘 박사님 보러 오셨잖아요. 네, 인사 말씀 한번 부탁드릴게요. 제가 직접 제 자신을 소개한다면 저는 오늘 여러분의 김요한입니다. 이렇게 이제 저 자신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한 사람의 그 인생, 한 사람의 정체성은 관계에서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관계라고 하면 이제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삶터와의 관계인데요.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하죠. 아마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에필로그에 제가 이야기를 좀 해두었습니다. 우주 여행사 알죠? 우주 비행사 분들이 우주 여행을 가기 전에 반드시 손편지를 쓰고 간답니다. 그래요. 혹시 알고 계셨나요? 들은 듯도 허나 모르는 척을 할까요? 예. 네. 그 손편지를 쓰는데 어떤 편지를 쓰는가 하면 나는 누구누구의 누구입니다. 이렇게 적는 거죠. 나는 누구의 아버지입니다. 나는 누구의 아들입니다. 나는 누구의 남편입니다. 나는 누구의 동료이자 친구입니다. 이렇게 쓰는 거죠. 왜 그렇게 쓰는가 하면 우주 여행을 오랫동안 하다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구로 기환 의지가 떨어진다고 그러네요. 그럴 수도 있을 그래서 것 같아요. 작은 사고가 나더라도 내가 반드시 생존해서 미션을 완수한 다음에 가야 되겠다, 이런 것이 생각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적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 자신도 그렇고 저도 누구누구의 김요한입니다를 다 빼고 나면 저라는 사람을 설명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오늘은 바로 저와 지금 시간을 함께하고 계시는 여러분의 김요한입니다. 반갑습니다. 와우! 박수 부탁드릴게요. 와우! 저도 이렇게 멋있는 그 소개, 인사 이런 거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저자님의 하승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자님과 함께 나눌 책이 사실은 그 청년의 내일을 여는 해방일지잖아요. 제목 자체가 임팩트가 있어요. 그리고 부제를 보면 지역은 청년을 세우고 청년은 지역을 바꾼다. 사실 제목만 들어도 뭐 말하려는지 알 것 같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 깊은 속내 소소함을 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번 이 시간에는 이 책이 어떤 책인지, 특히 분명 이 책을 쓰시게 된 그 누구와도 다른 동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이거 안 쓰면 안 되는 이유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 오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책은 생애 처음으로 써봤는데요. 아마 이 책은 제가 쓰고 싶어서 쓴 책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의무감으로 숙제로 쓴 책입니다. 이 책의 제목이 청년의 내일을 여는 해방일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또 함께한 청년들도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만은 청년 정책의 최전선에서 기록한 해방일지다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 해방일지 하면 여러분들 생각나는 드라마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그 JTBC 드라마의 나의 해방일지인데요. 사실 우리 신중현 대표님도 계십니다만은 마지막까지 이 책 제목을 어떻게 할까? 그랬을 것 엄청 같아요. 고민되잖아요. 책 써보신 분들은 다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저 뒤에 끄떡끄떡거리는 우리 선생님들 계시는 것 같습니다. 몇 분 계시네요. 예. 그래서 마지막에 책 제목을 고민하다가 평소에 많이 안 보던 드라마를 이제 백수가 돼서 많이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나의 해방일지에 그 잘생긴 주인공 있잖아요. 손석구 씨인가요? 그 다음에 이제 연미정 씨가 이제 둘이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연미정 씨가 술을 마시고 있는 구 씨한테 다가와서 이렇게 하는 거죠. 나를 추앙해달라고. 그래서 이 손석구 씨가 묻는 거예요. 추앙이 뭐야? 추앙을 어떻게 하는 거야? 하니까 이 연미정 씨가 응원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맞다. 우리 대구시의 청년정책이 청년들을 응원하는 거 맞죠? 예. 그래서 제목을 해방일지로 하자 이렇게 한 거죠. 여기가 우리 라일락드랍이지만 네. 청년 응원 카페이기도 합니다. 맞아요. 예. 정확하게 아시네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보면 사회에 진입하는 그 과정에서 많은 걸림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그런 걸림돌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자, 해방시켜주자 하는 게 첫 번째 의미고요. 두 번째는 우리 지역에서 청년들이 많이 떠나고 있습니다. 비수도권 전체가 그런데요. 청년들이 우리나라라면, 대한민국이라면 어디에서 살든지 꿈을 찾고 또 꿈을 키울 수 있는 우리 지역의 자유로운 미래를 위한 해방, 이런 의미에서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어떡하죠? 박수 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해방일지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정말 대단하군요. 젊은 친구들에게 추앙, 응원할 수 있는 그런 책이 미래 20년, 30년의 디딤돌로 이 책이 자리 잡길 바랍니다. 좀 전에 들어보니까 백수라고 하셨는데요. 그렇죠. 잘못 알면 백수가 책을 낸 줄 알 것 같은데 이거 오해 풀어야 됩니다. 그죠? 네. 예. 제가 아까 전 그랬단 말이에요.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책을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박사님께서 걸어오신 길과 이 책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래서 좀 궁금해요. 저희가 어떤 일들을 어떤 행보들을 해오셨는지 네. 그것을 듣는다면 일단 책에 대한 얘기를 나눌 때 조금 더 이해가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해오셨어요? 제가 직업이 3번 바뀌었습니다. 직업이 3번 바뀌다 보니까 아마 이 질문을 우리 안 사람에게 해도 남편이 무슨 일을 하는지 말을 못할 거예요. 그 정도로 직업이 다양하게 바뀌었는데 첫 번째 직장에서는 IMF 외환 위기가 계기가 돼서 지역에 남아서 이제 지금 우리 대구에 있는 한국 섬유 마케팅 센터를 만들게 됐고요. 이제 두 번째 직장은 우리 대구 테크노 파크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정책 기획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한 번씩 들어봄직한 뭐 로봇 산업, 뭐 미래형 자동차, 의료기기, 물산업 이제 이런 것들을 기획하면서 두 번째 직장을 보내고 이제 개방형 직위로 사표를 쓰고 대구시 청년 정책과장으로 왔는데요. 예, 모기도 좀 젊은 사람 알아보는 것 같네요. 예, 이 3번 이제 직장을 바꾸면서 이제 사실은 여러 가지 일을 했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제 인생의 화두는 개인적으로 사람과 공동체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어떤 이제 후배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배는 늘 어디 가서 뭔가 새로운 씨앗을 뿌리고 또 떠나고 또 씨앗을 뿌리고 떠나고 이런 일을 하는 것 같다라고 했는데 조금 저도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씨앗 좋은 것 같아요. 예. 씨가 없으면
뭐 가지도 열매도 꽃도 그 어떤 것도 맺을 수 없잖아요, 그죠? 저도 이 책 읽으면서 그 씨앗이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럼 책 얘기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책을 보니까 2부로 나눠 있어요. 1부에는 보면 청년의 삶과 정책의 최전선이라는 제목으로 5개의 소주제가 나눠 있는데요. 전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떤 청년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문제, 현실 이런 부분들을 정말 절절하게 얘기를 하고 싶었던 제목이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2부의 제목을 보면 청년의 꿈과 공동체의 미래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도 보면 소주제가 5개가 나눠져 있던데 전 이걸 보면서 살짝 보고서 같기도 하고 또 누군가가 읽어서 이 의견 좀 참고해 주세요 하는 의견서 같기도 하다는 그런 느낌을 조금 받았는데요. 사실 정책은 좀 무겁잖아요. 맞습니다. 많이 무거워요. 저보고도 그때 말씀하셨어요. 읽기 힘드시면 어떡해요? 라는 말씀하셨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무겁지만 제가 읽었을 때는 그 박사님의 절절함 예. 그리고 정말 살아있는 현장의 사례들을 다 모아놨기 때문에 그렇게 무겁지만은 않게 그리고 좀 공감할 수 하면서 읽을 수 있었던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책을 딱 펼쳤을 때 보통 목차를 읽고 머릿말을 읽잖아요. 근데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처음에 왔던 게 뭐였냐면 응원 메시지였어요. 그게 네 제일 먼저 응원 메시지들을 보면서 깨알같이 적힌 청년들이 적은 이 응원 메시지에 얼마나 이 책을 반기고 있는지 축하하고 있는지 사실 어른이 축하해요 반겨야 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느끼고 계시는 당사자분이 이 많은 청년분들이 그걸 그렇게 반가워한다. 그게 정말 대단했거든요. 거기 있는 분들은 다 인연이 깊은 분들이겠죠? 예. 우리 저 MC님이 이제 저자의 마음속에 훅 들어왔다가 나오신 것 같아요. 예. 그 청년 응원 메시지를 이제 마지막에 출판 전에 급하게 청년들에게 연락해서 받았죠. 우리 최준영 청년도 그 중에 한 명인데요. 우리 청년 참여 예산을 함께 만들었던 또 청년 중에 한 명입니다. 제가 청년들의 삶에 이제 직접적으로 이렇게 함께 동행하게 된 게 한 10년 됐습니다. 밖에서 청년들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가 그렇게 됐는데 많은 청년들이 거쳐갔습니다. 뭐 최근만 하더라도 뭐 어제 우리 청년 활동을 하던 청년이 이제 중앙부처에 청년 정책을 담당하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합격했다고 어제 또 기쁜 소식을 들었고요. 또 어떤 청년들은 이제 그 요즘 청년들이 결혼도 잘 안 하고 하는데요. 제가 어떤 모임을 소개해 줬는데 이제 두 청년이 거기에 가서 둘이 사귀게 돼서 결혼을 했어요. 오. 예, 또 그런 이야기들도 있고요. 조금 시간이 되면 제가 10년 전에 네. 청년과 이렇게 공감하게 된 계기가 있는 에피소드를 좀 이야기 드려도 네. 될까요? 이제 저희 집에 가면 저 라일락들에게 봄도 있습니다만은 그 옆에 보면 죽비가 하나 있습니다. 죽비 여러분들 아시죠? 왜 절에 가면 큰 스님이 꾸벅꾸벅 졸고 있는 이제 스님 어깨를 탁 치면서 잠을 깨우치는 그런 죽비죠. 이게 우리 집에 있는데 이게 청년이 저한테 선물해 준 겁니다. 선물을 해줬는데 그 청년은 그때 당시에 이제 대부분 남학생이었는데 혼자 여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똑같이 어색해서 저한테 형님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집에도 자주 왔었고 한 번은 이제 저희 아내하고 같이 가족끼리 식사도 하고 있는데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와서 형님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깨우치는 게 많아서 죽비를 선물을 해줬는데 한 번씩 이제 보약을 먹는 기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제 어깨가 으쓱해졌는데 이 청년이 뒤에 말이 놀라운 말이었어요. 뭐죠? 형님, 저는 보약도 좋은데 형님하고 가끔씩 라면도 끓여 먹고 군것질도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해요. 그 말이 얼마나 이제 지금도 짜릿해요. 저도 짜릿해요 지금. 예. 그래서 내가 뭔가 멘토로서 늘 가르치려고만 했구나. 사실은 이제 청년들이 그 좋은 조언 그것보다도 함께 비가 오면 우산을 씌워주기보다 같이 비를 맞고 한번 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의 선배를 원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선배가 아니고 우리 청년한테 죽비로 한 대 탁 맞았죠.
예. 이제 그때부터 좀 청년들하고 조금은 더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나이가 많다고 스승도 아니고 나이가 어리다고 항상 배워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청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동적이다, 그죠? 네. 책 얘기해도 될까요, 이제? 예. 네, 1부를 보시면 청년의 운명을 바꾼 시간에서 IMF부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대한민국은 그 시점부터 가야 하거든요. 청년이 힘들었던 시기. 저도 사실 IMF 세대인데요. 근데 그게 뭐 IMF 세대만 힘들었던 게 아니라 그냥 대한민국 통째로 힘들렸잖아요. 그렇죠. 그 역사적 시점부터 청년이어왔던 모든 그 뒤의 세대들은 물론 장년, 노년도 힘들었지만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것은 단순히 청년의 문제라고 보면 안 되는 것들이잖아요. 비정규직 문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그렇죠. 그래서 책에도 보면 여러 번 강조하셨더라고요. 사회 문제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책에도 나와 있지만 왜 사회 문제로 봐야 하는가? 우리 청년들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이 어려운 문제들, 현실들, 사회 문제로 봐야만 하는 이 현실들은 얼마나 처절한가요? 뭐 청년 당사자들이 겪는 그것을 제가 다 표현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청년 정책 과장으로 시청에 들어와서도 청년 정책이 왜 필요하지? 청년 정책이 뭐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과장님, 그다음에 국장님들이 제법 계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과장으로 들어가자마자 똑똑하면서 이제 사무실마다 들어갔죠. 들어가서 소통을 할 때 과장님, 국장님, 자녀분이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이제 묻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첫째는 어떻고 둘째는 어떤데 첫째는 직장도 좋은데 보냈는데 둘째는 너무 걱정이야. 집에서 나오질 않아.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공감이 되면서 청년 정책이 왜 필요한지 이렇게 이해하시게 됐는데요. 제가 늘 기성세대, 부모 세대에게 말씀드리는 게 대개 자녀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청년의 문제도 아니고 청년이 겪는 사회 문제입니다. 일자리, 그렇죠? 주거, 부채, 사회적 고립까지 이게 청년의 문제도 아니고 청년이 겪는 사회 문제이면서 또 청년만 겪습니까? 전 세대가 노년 세대도 다 겪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청년 정책인가 하면은 청년들은 이제 사회적 자립 이전 단계니까 그 무게가 훨씬 무거운 거예요. 그리고 이 시점이 앞으로 평생 살아가면서 미래까지 감당하고 뚫고 가야 되는 관점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첨예하고 민감하죠. 그런데 이 사회 문제를 노인의 관점에서 푸는 것보다는 청년의 관점으로 풀어야 미래지향적으로 풀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미래 가치도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청년이 겪는 사회 문제를 우선적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되고 그것은 곧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한 투자다. 이렇게 보는 거죠. 100% 공감하는 것 같아요. 이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로 그렇죠. 청년의 길을 두신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면 일부가 단순히 이렇게 말씀하신 문제점만 나열하고 있지 않다고 봤어요. 저는 문제 안에 숨어있는 근본을 좀 파헤쳤다는 생각을 들거든요. 그 중에서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갭이요 뭐 이런 것들이었단 말이에요. 뭐 물고기를 잡게 할래 잡는 방법을 가르쳐줄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사실 대다수의 복지나 대다수의 정책은 투트랙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당장 먹어야 하고요. 미래에 먹을 거 준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부 뒤쪽으로 가면 주로 방향성, 근본적인 부분들을 좀 다루고 계세요. 관점의 전환이죠. 네, 관점의 전환이라는 표현으로 그거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제가 이제 대구시에 들어가니까 청년 정책이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청년들하고 소통을 했죠. 그랬더니 청년들이 이거는 청년 정책이 아닌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살펴보니까 예를 들면 일자리 정책이 대표적인데요. 중소기업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중소기업을 지원해 주면 중소기업이 임금비 부담을 줄여줘서 채용 여력을 높인 다음에 청년을 한 명 더 추가 채용하면 이것이 청년 정책이다. 이렇게 과거에 생각한 거죠. 그런데 청년 관점에서 보면 청년이 학교를 졸업하고
입직, 취업이나 창업을 하는 그 과정이 그냥 하루아침에 껑충 갈 수 있는 과정이 아닌 그렇죠. 거죠. 그래서 그 전에 많은 과정이 필요한데 대표적인 게 이제 진로 탐색 그리고 그것을 돕는 갭이어 정책입니다. 갭이어는 갭은 텀이거든요. 텀은 여유를 말하는 건데요. 이게 뭐 이제 유럽에서는 이제 학교를 졸업하면 이것이 제도적으로 정착이 돼 있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 돌잔치 때부터 돈을 모아서 그 친구가 성년식을 하게 되면 거의 많게는 1억 정도의 돈이 모입니다. 진짜요?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1년 동안 세계 여행을 다니면서 새로운 비전도 발견하고 또 자기가 하고 싶은 실험도 하거든요. 그걸 갭이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뭐 중학교 때 자유학기제 정도가 이제 실험적으로 되고 있는데 지금 대학생들의 평균 휴학률이 30%. 그렇게나 많이 돼요. 예. 그래서 뭐 강의실이 비어 있다, 도서관이 비어 있다 이런 기사도 올라오는데요. 그러니까 이 청년들에게 이 갭이어 동안에 어떤 시간적인 여유 그리고 현금성 지원을 통해서 경제적 여유를 주면 이제 청년들이 그 꿈을 찾아가는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잘하는지 또 사회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네. 찾아갈 수 있는 징검다리 그다음에 이제 사다리가 되는 거죠. 그게 갭이어입니다. 너무 좋았었어요.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어떤 진로와 관련된 것만 있지 않았어요. 네.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많은 것들을 정리하고 그렇죠, 다시 그렇죠. 건강해지기 위한 정서적인 부분까지 다 안에 넣으셨더라고요. 사실 우린 그렇잖아요. 온전히 행복하게 자라는 사람이 세상에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고등학교 졸업했으니까 니 알아 해라. 그렇죠.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대학 졸업했으니 네가 알아서 돈 벌어라. 아주 짧게 요약하면 이런 건데 그러기에는 우리 시스템은 청년들에게 안 맞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들이 이루어져야만 맞습니다. 그 다음 정책들이 꽃을 피우는 거지. 아무리 정책을 쏟아내도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중학교를 졸업하면 네. 고등학교로 밀어내고 고등학교를 그러니까요. 졸업하면 대학교로 밀어내고 대학교를 졸업하면 취업 전선으로 네. 우리가 청년들을 밀어내기만 했지 과연 청년들에게 그 틈과 여유를 주었느냐 하는 예. 거고요. 그 청년들의 방황은 탐색과 여행으로 봐야 되지 기성세대 관점에서 얘가 무슨 생각을 도대체 하고 있나? 이제 이런 관점으로 바라봐서는 안 되겠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에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 저자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이 책과 이 세상이 봐야 되는 핵심이라는 생각을 저는 했고요. 예. 그걸 토대로 아마 2부에 나오는 정책들에 대한 얘기, 맞습니다. 활동들 그리고 많은 청년들과 소통 공감하셨던 것 같아요. 2부를 보면 청년의 꿈과 공동체의 미래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말 다양한 정책들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좀 부끄럽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한편으로 이거 갖고 되나? 하는 아쉬움도 동시에 있었거든요. 그간 우리나라에는 길지 않은 역사였던 것 같아요. 청년들을 위해서 그리고 대구에서는 청년들을 위해서 어떤 정책들을 펼쳐왔는지 한번 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예. 근데 잠시 제가 좀 망설여집니다. 이걸 너무 잘 설명하면 아무도 책을 안 보실 것 같아서 그러지 않으실 거죠? 예, 제가 짧게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얘기 드린 대로 우리나라의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정책은 2003년 9월 달에 노무현 정권에서 청년 실업 종합 대책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정책으로 이제 중앙정부 정책이 계속 추진된 거고요. 그게 2020년 8월 5일 날 이제 드디어 청년 기본법이 시행됩니다. 그 이후에 21년도부터 우리 중앙부처에서도 청년 기본계획을 시행계획을 짜서 이제 정책이 비로소 시작되는데요. 그러면 그 사이에 누가 정책을 시작했느냐 하는 게 지자체가 먼저 나섰습니다. 왜냐? 지자체는 청년들의 삶의 현장에 아무래도 중앙부처보다는 가까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그때 보면 어려움에 고민에 공감을 빨리 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서울, 강주, 대구가 2015년, 6년, 7년도에 이제 뭐 조례 제정이라든지 이런 제도적 기반을 하고 2018년, 2019년, 2020년 오면서 정책의 포트폴리오를 만들게 됩니다.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청년 정책이 이제
한 시기가 지나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잠깐 들었지만 정말 많죠. 궁금하시죠? 책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0년 청년기본법, 2019년 청년희망 공동체 대구선언. 진짜 얼마 전 일이잖아요. 예. 그죠? 뭐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지만 모르는 사람이 훨씬 더 많고 말씀하신 정책들도 아는 것보다 더 모르는 게 더 많은데 많은 일을 해왔지만 사실 이제 시작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시작. 그렇다면 말씀하시는 과거의 그런 짧은 정책 역사를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하는 방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그래도 청년 정책 좀 해봤다. 그리고 청년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우리 정책 이렇게 가야 된다. 핵심 이렇게 봤으면 좋겠다. 라고 세상에 누군가 많이 볼 것 같은데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이제 크게 이제 단계를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면 as is, to be 이렇게 갈 수 있는데요. as is는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구시가 좀 특징적으로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청년 자강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좀 스스로 역량을 높일 수 있고 청년을 세우는 거죠. 지역에 세우는 정책. 뭐 청년 소셜 리빙 랩이라든지 여러 정책이 있었는데 궁금하시면 질문하시면 좋고요. 두 번째는 청년 희망 공동체입니다. 이제 앞서 책을 읽으셔서 말씀하셨는데 2019년 12월 19일 날 사회적 협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는 대부분 지자체가 청년하고 그래 양자 간의 정책을 펼쳤다면 대구시는 민간을 참여시킨 겁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와 청년이 함께 우리 지역의 미래를 바꾸는 것이 꼭 청년의 삶을 바꾸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사회적 합의를 한 거죠. 얼마 전에 우리 근도원 대표님이 여기에서 청년 응원 한마당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년 음악가 또 예술하는 청년들을 그래도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최소한 청년한테 이 멍석을 깔아주고 맞아요. 또 장학금도 지원하고 맞아요. 우리 학위사에서도 함께 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은 지자체가 전혀 참여를 안 하고 간섭도 안 했습니다. 근데 이게 청년희망 공동체죠. 그러면 앞으로 투비는 어떻게 할 거냐 궁금하시죠? 네. 책을 보시라고 하면 좀 속상하시겠죠? 살짝. 네, 짧게만 얘기드리겠습니다. 크게 투비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떠나간 청년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네. 우리 여기 청년분들이 계시지만 서울로 가는 걸 우리가 막아서 됩니까? 막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청년의 성장을 위해서 자유를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대구뿐만 아니라 지방에 있는 모든 청년들이 서울에 가서 한 3, 4년 지나면 10명 중에 6명이 나는 돌아오고 싶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유가요? 내가 관계 맺은 사람, 내가 관계 맺은 산트가 있기 때문에 서울 생활에 대한 호기심은 깨지고 서울이 팍팍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팍팍하죠. 그래서 돌아오고 싶어 하는데 그걸 누가 지원해 줘야 되나요? 중앙부처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여기 관련된 정책 건의를 많이 하고 대구에서 이제 청년 기환 프로젝트라는 시범 사업을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더 미래 진행형으로 가야 될 부분인데요. 이제 미래 인재 도시라는 정책을 펼쳤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큰 물고기를 잡아오면 물이 좋아지겠습니까? 아니면 물을 깨끗하게 하면 물고기들이 오겠습니까?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후자죠, 당연히. 근데 과거에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공장을 많이 짓고 일자리 많이 만들어 놓으면 다 인재가 올 줄 알았죠. 그런데 그 일자리에는 인재들이 안 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발상을 바꾸는 거죠. 도시가 개방적이고 창의적이고 다양성을 존중하고 이런 문화가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 나가면 젊은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그러면 인재들이 더 모이고 인재가 모여서 창업을 하고 기업을 키우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니까 이게 선순환이 되는 겁니다. 이제 선진 도시들은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 정책이죠. 네, 훌륭해요. 저도 그걸 보면서 그 유턴, 청년 네. 기환이 가장 꽂혔어요. 1부가 갭이어라면 2부는 청년 유턴이구나 이런 생각을. 아주 요약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랬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누군가가 이 책을 읽어야 구호가 아닌 현실이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책을 누가 읽었으면 좋겠습니까? 콕 집어서. 꼭 찍는다면
네, 저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읽으면 좋아하겠죠? 1번. 네, 다음 세대라고 하면 굉장히 막연합니다. 뭐 청년, 청소년이 있고요. 또 다음 사회라고 하면 더더욱 미래에 관한 미래는 아직 도달하지 않은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더 막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음 세대와 다음 사회를 생각하지 않으면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우리가 누릴 수가 없죠. 그런데 이 다음 세대와 다음 사회에 관한 숲을 조금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저는 이 책을 저자로서 추천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나무만 보면 길을 잃어버릴 수 있는데 이제 이 책을 보시면 다음 세대와 다음 사회를 열어가는 길목 정도는 아마 독자분들이 보실 수 있겠다 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씨앗을 뿌리신 분이 숲에 씨앗을 뿌리신 분이 직접 추천하신대요. 아, 네, 너무 좋습니다. 이쯤에서 우리 이 얘기를 쭉 듣다가 궁금해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책 내용이든 저자님이든 그게 무엇이든 그런 질문을 좀 받아봐도 될까요? 네, 네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얘기 들어봐서 말씀을 정말 잘하신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정말 잘 쓰시는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을 해주셔도 답을 정말 잘해주실 것 같죠. 한번 손 들어 주실 분 계실까요? 아, 여기 멋진 청년분이 손 들어 주셨어요. 여기 밖에 계시는 분이세요. 네. 간단한 소개와 함께 혹여라도 저자님과 관계가 있다면 어떤 관계인지 그리고 네, 질문도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지금 대구시 청년정책 네트워크에서 일자리 공과 위원장 맡고 있는 25살 박세혁이라고 하고요. 항상 이제 그 저자님 말씀 들을 때마다 깊은 반성과 노력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항상 이제 말씀 들어보면 이런 청년 정책에 대해서 정말 진정성 있고 정말 디테일하게 접근하신다고 저는 느껴가지고 저도 이제 앞으로 청년 정책에 대해서 관심 있게 연구하고 이런 청년 정책들을 이제 주위에 조파들은 제 곳에 오는 청년들을 위해서 개발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기 때문에 정말 많이 배우고 갑니다. 진짜 훌륭하시네요. 네, 그래서 제가 네. 질문 드리고 싶은 네. 것은 만약에 대한민국에 청년 정책만 연구하는 부처가 생기고 윤여한 과장님이 장관을 맡으시게 된다면은 그렇게 만약에 그런다면은 대한민국 전체 청년 정책에 대한 방향을 어떤 식으로 이끌어가고 싶은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저희 이 금요 북토크의 클래스는요. 이 정도 사이즈는 되나 봐요. 그죠? 네. 어떤가요? 역시 우리 대구 청년들은 담대합니다. 네. 지금도 담대하고요. 물론 이제 제가 장관이 된다면 보좌관으로 서겠죠. 와우. 예. 사실은 어떤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되면 대부분 마음이 앞서게 됩니다. 근데 마음이 조급하면 사실은 이제 바늘 허리에 실을 묶어서 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청년 정책을 하면서도 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저 자신을 다잡을 때 크게 보되 작은 것부터 시작하고 쉬운 것부터 시작하자. 그리고 작은 것을 해보고 쉬운 것을 해보고 같이 했는데 그것이 결실이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신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신뢰 자본이 쌓이게 되고 신뢰 자본이 쌓이면 이게 스노우볼 이펙트처럼 눈을 굴리면 계속 불어나지 네, 않습니까? 배수 이상으로 예. 불어나죠. 그래서 이제 저도 우리 청년들하고 제일 먼저 이야기를 했던 게 충분히 소통하자. 충분히 소통해서 불신이 없어질 때까지, 냉소적인 태도가 없어질 때까지 그때 충분히 대화를 하고 시작했던 것이 그나마 여기까지 걸어올 수 있었던 일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합니다. 역시 대화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예. 장관님 혹시 되신다면 소통하신답니다. 우리 모니터링 하기로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금 그 질문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뭐 1번으로 하고 싶은지 이런 거 묻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맞죠? 정책의 방향성. 그죠? 이건 당연하신 것 같아요. 책을 읽으면 저자님만큼 성인이 청년과 소통하려고 애쓰시는 분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건 이미 신뢰하고 계신 분이 주신 질문 같고요. 그래서 뭐 1번으로 생각하시는지 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여쭙는 것 같아요. 정책 중에서요. 뭐든.
앞서 이제 좀 설명을 드렸지만 첫 번째는 청년의 자율성을 높이는 겁니다. 예, 해방일지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청년이 실험할 수 있는 자유를 줘야 돼요. 실험할 수 있는 자유. 처음부터 무엇을 지원해 줄 테니까 이거 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성공해서 결과물을 내놓으세요. 이게 아니고 실험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청년 소셜 리빙넷 같은 선도 여러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도시를 청년들의 자유로운 실험 공간으로 내어주자. 그래서 청년들이 도시 문제를,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 제안을 하면 그 실험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예, 그러면 청년들이 도시를 다니면서 또 지역사회의 이해관계자들을 만나면서 소통하고 협업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저절로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전문가마다 다 다르게 이야기하는데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딱 한 가지입니다. 인재상인데 인재상. 소통하고 협업하고 문제 해결 역량 있는 인재. 근데 그 인재를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서 코딩한다고 나오는 게 아니고 실험할 수 있는 자유를 줘야 돼요. 답이 됐죠? 정말 이거 다시 안 물었으면 어쩔 뻔. 핵심이신 것 같아요. 개비어와라도 연결이 되는 것 같고요. 정책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기본으로 삼고 있는 우리 청년에게 가장 간지러운 데가 어딘지를 정말 잘 하실 수 있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혹시 다른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혹시 한 번만 더 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저기 뒤에 계세요. 간단한 안녕하세요. 인사가.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선생님이 이번에 콘서트를 하신다고 페이스북 통해서 알게 됐고요. 그러니까 오늘 찾아와서 저는 지금 경북대학교에서 사회복지전공으로 다니고 있는 유학생이고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사실 김효한 선생님이 안지 참 오래된거든요. 네. 저도 사실 대구에서 아마 8년 동안 살았거든요. 네, 그래서 대구에도 관심 많이 가지고 사랑하는 그냥 저희 고향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제가 오늘 이 기회에서 좀 더 물어보고 싶은 질문은 두 가지 준비하는데 첫 번째 질문은 지금 선생님이 벌써 50대가 되는 거죠? 49입니다. 네네. 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노무현 정부부터 청년 전체를 그렇게 만들기 시작하는데 선생님도 그냥 청년 시절 때는 그런 정책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도 그냥 예상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만약에 다시 그 시절에 들어가면 그런 정책가 하나 있으면 좋은데 어떤 정책이 있으면 좋은지 좀 궁금하고요. 네. 두 번째 질문은 사실 시대의 발전에 따라서 사람의 거리가 또 코로나 때문에 좀 멀어졌잖아요. 이야기하기도 그렇고 다 온라인식으로 지금 정환된 상황인데 선생님도 그럼 청년과 20대, 30대가 좀 서로 더 나이에 있는 격차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소통하고 교류하고 혹시 기법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좋고요. 네, 감사합니다. 질문의 수준이 네. 그죠? 유학생입니다. 중국 그렇죠. 안 그래도 약간 네. 발음이 근데 훌륭하십니다. 질문에 감사합니다. 기트가 있어요. 첫 번째 질문 아시죠? 과거로 네. 돌아간다면. 두 번째 질문은 좀 더. 네, 부탁드려요. 저는 유전양인데요. 우리 대구라는 도시에 이렇게 유학생이 이런 공간에서 청년 시민들하고 함께 하고 있다는 게 이게 도시가 바뀌어 나갈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창조 도시죠. 그래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제 1990년대로 돌아간다면 어떤 정책이 있었으면 네네네. 좋았을까 하는 건데요. 저는 사실은 이제 그걸 역설적으로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면 그때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는 게 있습니다. 어떤 게 하면 최근에도 이제 그런 시도를 좀 같이 우리 신중현 대표님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코로나19 이전에도 책으로 마음 믿기라는 걸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년 세대들은 또래 간의 소통은 되지만 세대 간의 소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 같은 X세대가 네. 제너레이션 브릿지 역할을 해야 되는데요.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가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연결고리들을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 그 구미숙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복지는 화폐의 총량이 아니고, 사회복지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사회관계망의 크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 우리 청년들에게 현금성 지원도 당연히 필요하죠.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사회적 관계망이 필요하고, 직장을 구하더라도 인터넷 많이 검색한 청년이 취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길을 안내해주는 선배가 연결되어 있는 청년이 훨씬 쉽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회적 관계망을 만드는 것이 정책이 아니더라도 우리 시민사회가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엔 그게 조금 끈끈했던 것 같아요. 뻔뻔했죠. 맞죠. 소주 한잔하고. 네. 네. 그것이 가지고 있는 문제도 있었지만 분명 선함도 많았던 것 같아요. 예. 네. 그럼 두 번째 질문. 두 번째 네. 질문은 이제 소통에 관한 건데요. 앞서 제가 청년에게 죽비를 한 대 맞았다는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저도 지금보다 조금 더 젊었을 때는 좀 어떻게 보면 오만했던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게 뭔가 하면 제가 무엇을 알고 있으면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고 토론을 하면 내가 저 사람을 설득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관점을 가지고 네. 있는 거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내가 더 좋은 걸 가지고 있어 라고 생각하고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한다면 그게 사람 간의 만남이 될까요? 어렵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많은 청년들을 만나고 사람들하고 교류를 하면서 알아졌습니다. 소통은 내가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사람을 만나서 내가 바뀔 준비를 하는 거다. 네. 내가 바뀔 준비를 먼저 해야 돼요. 네. 네.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책을 보시면 정책 얘기라 좀 딱딱하다는 느낌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근데 보시면 지금 요 하신 말씀처럼 상당히 철학적인 문장들이 구석구석 숨어 있습니다. 저는 그 재미도 있었거든요. 감사합니다. 솔직하게 답해 주시고 또 이렇게 씩씩하게 또 어려운 질문까지 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마칠 시간이 다가오는데요. 한 가지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백수시잖아요. 궁금할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이게 요즘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인데요. 첫 번째 북코스 때도 이 질문이 빠짐없이 마지막에 나오더라고요. 그랬군요. 그래서 제가 그 답변을 이렇게 재생을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저는 일은 굉장히 철저하게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제 저하고 같이 일했던 사람들은 야, 김요한 박사는 아마 삶도 철저하게 지금 막 플랜 A, 플랜 B, 플랜 C를 세워놨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 계획이 없습니다. 진짜요? 예, 아무 계획이 없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 제가 알던 이제 친구의 누나 이야기를 하죠. 이제 그분은 처녀 시절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요. 나는 군인하고 의사하고는 절대 결혼 안 한다. 군인하고 의사하고는 절대 결혼 안 한다. 왜요? 근데 결혼을 하셨어요. 군의관하고 결혼했어요. 헐. 네, 이게 인생이 계획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선배님들 많이 공감하시죠? 네. 그래서 계획이 없다가 끝이신 거예요? 네, 계획 없어요. 아 지금. 그래요? 그러면 다음 주에 저랑 차 한잔 마시는 계획을 하도록 하죠. 아 좋죠. 계획이 없으니까 이렇게 또 밀리게 좋습니다. 되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네. 솔직하게 대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 이제 오늘 오신 분들한테 네. 혹은 이 책을 읽으실 분이나 혹은 또 영원한 멘토이실 것 같은 우리 청년들에게 멘토로서 오늘 마지막으로 다 묶어서 한번 해주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시간으로 인사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여러분들 시간은 돈이다, 또 시간은 금이다. 이제 벤자민 프랭클린이 한 얘기인데요. $100 지폐에 나오는 그분이죠.
근데 시간이 너무 소중하죠. 그런데 저는 청년들하고 소통할 때 시간은 금이라기보다는 생명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 하루하루가 이게 벽시계에 걸려 있는 손목시계에 걸려 있는 그 시간인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시간은 사실 우리 하루하루의 우리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1시간, 2시간 우리가 시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저도 여러분들한테 1시간, 2시간만큼의 생명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나눈다라고 생각하면 이 만남이 굉장히 이제 깊이가 있고 진해지는 거죠. 진해지는. 예.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시간을 생명을 나누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만큼 진정성의 무게는 없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귀한 발걸음 해주신 분들이 가장 진정한 무게로 저를 또 청년의 삶을 공동체의 미래를 응원하러 오신 분들이다. 네.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제가 봤을 때 경제학 박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정책을 오랫동안 하셨는데 어디 가서 철학도 공부하시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도 많이 공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잘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쉽지 않은데 너무 감사합니다. 응원해 주세요. 네. 청년의 미래를 여는 해방일지, 시대가 직면한 그렇지만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그 문제를 절박하게 써내려가셨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청년들이 와 있고요. 그리고 또 그 마음들이 모여서 박사님과 함께 이 오늘의 그리고 미래의 청년들의 삶의 해방이 시원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씨앗이 바로 이 책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박사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도서출판 학위사가 준비한 금요북토크 골목에서 만난 저자, 오늘 그 시간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럼 다음 북토크는 원래 9월 둘째 주입니다. 근데 추석 연휴가 있어서 한번 빠지고요. 네 번째인 9월 23일 금요일 저녁 7시에 이곳 날락뜨락에서 다시 찾아뵐 건데요. 그날은 시집을 합니다. 박경환님이시거든요. 시인 박경환님의 풀물 들었네 라는 작품으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금요북토크 골목에서 만난 저자 MC 하스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